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 정지혜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지혜 학생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새롭게 인사드리는 캠퍼스 특파원 정지혜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화이팅! 정재 학생의 큰 활약 네. 기대하면서. 근데 오늘 네. 의상들이 전체적으로 예. 우리 경상도 말로 좀 끄내기가 좀 많은 것 같아. 끄내기? 끈. 끈. 여러분 지혜 학생도 끈이 있고 보미 씨 끈 한번 보여줘 양손으로 이렇게. 아니, 너무 내가 패션 센스가 없는데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 없으셔서 그래요. 패션 진짜? 센스가. 네, 있는 분들은 다 이게 너무 네. 느낌이 있다고. 네, 우리 이렇게 끈끈한 관계 유지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함께 해보도록 해요. 네. 자,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 어딘지 한번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종합식품 제조기업인 풀무원입니다. 불무원. 예. 1981년 풀무원 농장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시작으로 1984년 풀무원 식품으로 변경, 같은 해에 국내 최초 포장 두부를 출시하면서 신선식품 유통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005년 풀무원 건강생활은 국내 생식업계 최초로 헬스업 인증을 획득, 2005년엔 생산 이력제 도입, 이듬해엔 국내 식품업계 최초 완전 표시제를 시행했습니다. 또 국내 최초 동물 복지 제도도 도입해 말 그대로 바른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생지향식품, 건강보조식품, 샘물, 녹즙, 다이어트, 화장품 등의 영역에서 최근엔 다이어트식과 반려동물 먹거리, 미세먼지 제거 렌탈, 로아스 키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풀무원 하면 저는 이제 두부가 기억이 나요. 네. 어렸을 때 풀무원 두부를 좀 먹었던 기억도 나고 사실 풀무원은 광고 때문인지 아무래도 이 바른 먹거리라는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데 우리 지혜 학생 풀무원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시죠? 네, 저도 그 자연의 맛, 바른 바른 먹거리죠. 먹거리 좋아하는 자연의 맛, 바른 먹거리 이런 CM송이 먼저 생각날 정도로 이런 좀 식품업계 쪽에서는 웰빙이랑 어울리는 네. 곳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꾸경님도 풀무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약간 이게 풀무원 하면 약간 두부가 아무래도 좀 생각이 많이 그쵸. 나요. 우리 어릴 때는 사실 두부를 네. 거기 그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예. 이렇게 한 모씩 사왔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팔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풀무원이 거의 최초로 이걸 하다 보니까 오. 이게 좀 부부 기업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예. 네. 선생님, 한국 풀무원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12만 4,5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요. 연관어를 봤더니 최근에 일식 위주로 새로운 라면 제품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색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연관어 1위가 야끼소바였고요. 그 이외에 가스오부시라든지 돈코츠 라멘, 그리고 생면 식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면을 좀 중점을 둔 라면을 또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네. 그 외에는 일본이라는 키워드가 또 검색이 됐고, 뭐 소스라든지 신제품 출시, 먹스타그램, 그리고 이제 아침 대용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주부님들이 아침 만드는 거 대신에 이 풀무원 제품들로 이제 아침을 먹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홍쌤,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그 관계사들마다 그 개별 단위로 경력이라든가 신입 채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올가울푸드에서도 신입하고 경력으로 매장 영업관리 그리고 슈퍼바이저 직군들 채용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도 이 풀무원 건강생활 파트에서 마케팅 PM 이 신입사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대단위로 진행됐던 공채는 이제 17년 하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 사원 채용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직무는 마케팅 그리고 영업 직군으로 문과생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많이 열렸던 것 같고요. 석 달 정도 이제 인턴을 진행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채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학생들 의견 들어볼 텐데요. 캠퍼스 인터뷰 처음이었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그날 굉장히 추웠고 또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좋았고요. 네. 풀무원을 뭐 아는 친구도 있었고 모르는 친구도 모르는 있었지만 친구가 있다고요? 아까처럼 정말 다 두 분은 알고 있어서 그래서 대표
식품이 중요한가 이런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풀무원 다 알죠. 네. 자, 그럼 풀무원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리포터 정지혜입니다. 오늘 새롭게 인사드렸는데요. 오늘 바로 올겨울 최강한파입니다. 제 손도 꽁꽁 얼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바로 파른 먹거리 풀무원인데요. 오늘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풀무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하는 분야가 상당히 이슈가 선생님 되고 같은. 있는데 맞습니다. 책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네, 취업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이라는 기업은 알고 계세요? 주로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네, 파는 게 물품 중에 풀무원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이 많은 걸로. 풀무원이 이런 뭐 식자재나 이런 거 제공을 하는 기업인데 네네. 과랑 연결 짓는다고 하면은 뭐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아무래도 품질 관리나 식스시그마 같은 거를 이제 많이 공부한 학생들이 식품 쪽 회사 관련 회사로 많이 취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운데 어쩐 일로 학교에 오셨어요? 학교에 지금 창업 수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취업에는 어떤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이라는 회사 아세요? 마트 가서 막 만두나 라면 같은 거 살 때 풀무원이라고 많이 써져 있고 풀무원에 대한 이미지 하면 어떨까요? 친환경적이고 뭔가 조금 유기농 같이 약간 건강한 그런 느낌이. 복지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출산 복지도 굉장히 좋은데 기업 선택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식품 영양학과시구나. 네. 혹시 생각하시는 기업이나 직무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단체 급식을 관리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 쪽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식품학과 그리고 네. 단체급식 네. 과 잘 어울리는 기업이 있는데 네. 풀무원 알고 계세요? 네, 잘 알고 있어요. 저희 과 공부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기업인데요. 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되게 친근한 기업이고요. 취업에 있어서도 좀 네. 관심이 있으세요? 네, 갈 수 있다면은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죠. 내가 취업을 했다 네. 하면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신제품 개발이나 그런 걸 하고 싶어요. 풀무원에 있어서 네.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식품 안전에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더 건강한 식품을 먹이고 싶은 게 이제 가정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이제 층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는 제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풀무원의 이번에 경영이 네. 그런 가족 승계 경영이 아니라 네. 그런 전문 경영인이 운영한다고 해요. 네.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있으세요? 그렇게 경영을 이어가야지만이 그 기업이 더 오래 자기 기업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서. 그럼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풀무원은 비밀이 없다고 카더라. 네, 우리 앞서 그 식품업계 최초로 완전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아예 이게 전부 다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풀무원이 그러면 이게 제품을 다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부 고객들이 식자재를 이제 자주 구매하게 되고 또 아이들한테 먹이니까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많이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신완전 표시제라고 해서 그 식자재에 들어가는 원료, 그다음에 첨가물 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웹페이지에 구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생산 이력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두부나 콩나물 뭐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느 정도 됐는지 주부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실제로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구매한 제품의 바코드를 이제 입력을 하거나 상품명을 입력을 하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서비스가 2006년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 이력 정보 시스템을 유기농 두부 그리고 콩나물로 적용시켰고요. 또 김, 미역 이렇게 다양한 신선 제품으로 확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머니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실제로 식품의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매출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잘 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연봉 아저씨 얼마예요? 네, 자플래닛이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6,302만 원이고요. 사원은 3,243만 원, 대리가 3,559만 원, 과장 4,662만 원, 차장 5,012만 원입니다. 평균 연봉이 식품회사 치고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높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떤 직원들의 가치도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쌤, 그러면 풀무원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뭐 채용 규모가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제 학생 중에 예전에 이 풀머니 샘물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던 학생이고요. 지방 사립대를 나왔던 남학생이고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 되고요. 전공이 이제 생명 시스템 쪽으로 이제 전공을 했고 바이오 쪽 전공을 했어요. 그다음에 학점은 뭐 3.1 중반대, 그다음에 스피킹도 한 6급 정도니까 아주 일반적인 스펙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식품 기업에서 여러분들 도전할 때는 우선 영업 직군 같은 부분은 소비자 영업이기 때문에 유통망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2C 영업적인 성향들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 그리고 제조 생산이라고 하면 위생 관리가 아주 철저하니까 식품 영양 쪽으로 전공했던 친구들은 아까 우리가 방송에서 소개했던 해썹 인증 과정 이런 교육 과정들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력서나 자소서에 잘 녹여내면 좀 입사가 쉬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창국이요. 네,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풀무원의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착한 농부, 샵 로아스 미션입니다. 우리 풀무원이 바른 먹거리를 추구하는 데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착한 사람이 만든 기업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창업자인 우리 원경선 원장님이 착한 농부이자 평화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풀무원 농장은 지금 뭐 풀무원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주인인 원경선 원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세계 기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갖고 돕기 시작한 최초의 한국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이 넘어서까지도 풀무원의 신입사원들에게 교육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풀무원 농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유기농 식품을 재배를 하고 1981년 5월 12일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에 작은 채소 가게의 문을 열었는데 풀무원 농장 무공의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이제 가치를 좀 확산시키는 사업이 시작됐음을 알렸던 게 이제 1981년 바로 이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창사 이래 변하지 않은 게 바른 먹거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좋은 식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원칙은 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소 첨가물 원칙이라든지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영양 성분을 모두 공개하는 그런 제도도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로아스라고 하셨는데 건강한 삶과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라이프 스타일 오브 헬스 앤드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약자인데 결국에는 네, 괜찮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것이 결국에는 지구 환경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1년도면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지 않을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 원칙을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1년 연속 선정이 됐고요. 대한민국 사회가치 최우수 기업에 또 2년 연속 선정이 되면서 사람들 그리고 국가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 풀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업이 착하게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집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홍쌤, 풀무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가 결국에는 1인 가구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HMR이라고 얘기하는 가정 간편식,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거예요. 국가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 올해 이 가정 간편식 시장의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까지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식품
기업들이 1인 가구 시장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런 전략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선 햇반,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우선 햇반. 저도 그거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요즘 바빠서 혼자 있어요. 그러면 햇반과 같이 먹어야 될 그 비비고 같은 한식 브랜드, 그다음에 양식의 고메 브랜드 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CJ는 결국 맛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장을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동원이 더 반찬을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원 F&B는 결국 이 전기 배송, 배달,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은 또 배송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이런 부분의 경쟁력을 다져서 2021년까지 한 이 매장을 그러니까 300개 정도 이 배달 전문점을 구축을 해서 정기적인 시스템으로 이 시장을 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은 원래 이제 조미료, 장류 이쪽이 강하거든요. 그 소스와 관련된 부분과 장류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풀몬 같은 경우에는 황태 콩나물, 혼자 술 먹고 다음날 뭐 이걸로 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배고프면 떡볶이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의 바른 먹거리라는 트렌드를 활용해가지고 1인 가구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품업계를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평상시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제품이 나오는 출시 트렌드를 좀 확인해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자소서에 녹여낼 수도 있고 또 면접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오너가 없는 기업, 샵 주주들의 토크 콘서트입니다. 우리 풀무원의 착한 생각은 우리 제품에 우리 한정되는 게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다른 대기업과 다르게 오너가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내 거야 하는 재벌 자체가 이 회사에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럼 누가 회사를 이끌고 있나요? 내가 할래. 내가 할게. 이제 수많은 주주들이 함께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남승우 전 CEO라고 해서 33년간 이끌어 왔는데 이분이 이제 2017년에 그만두면서 했던 이야기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많은 대화와 또 토론을 통해서 이 회사를 이끌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새롭게 CEO 자리에 오른 사람이 이효율 신입 총괄 CEO인데 1983년에 1호 직원을 뽑았는데 그때 직원이세요. 그러니까 국내 최초의 풀무원 포장두부, 포장 콩나물국을 전국 백화점과 슈퍼마켓에 유통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풀무원이 큰 기업으로 커갈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한 성장 주역이기 때문에 오너가 없다라는 건 사실 책임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업 가치라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와 처음부터 같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잘 메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주주들의 토크 콘서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 있죠. 이게 사실은 원래 뭐 주주들의 뭐 회의라던가 뭐 총회라던가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토크 콘서트라는 게 너무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주총회라고 하는 건 이제 정기주총을 매년 한 차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결산이라든지 이사 선임 주요 안건을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토크쇼 형식의 열린 토론회를 한다라는 거고요. 3명의 경영진이 무대에 올라서 풀무원 사업의 성과라든지 향후 목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되고요. 재밌는 게 이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서 2017년 풀무원 그 열린 주주총회부터는 주주가 온라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확인한 후에 찬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의결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투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풀무원은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기업인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을 취준생들이 면접에서 어필을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떨까요, 홍쌤? 이 부분은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총을 가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각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도 경영권에 참여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재정립되는 그런 재개 논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기업은 또 빠르게 결단력 있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부득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에 미리 녹여내거나 또는 면접장에서 표출하게 되면 공격을 받았을 때 아마 대응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안은 정확하게 알고 가시되 너무 초점을 맞출 만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에서 그
연구직을 많이 채용을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궁금해했었습니다. 기술직으로 나누게 되면 연구개발한 R&D 파트가 있고 제조 생산 그리고 품질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R&D 파트라고 하면 석사 출신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나머지 학부생들은 이제 생산과 품질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대부분 이런 식품 쪽으로 전공했던 친구들은 여학생들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고요. 또 여학생들은 생산 파트를 좀 이렇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생산이 아무래도 터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여성을 뽑지 않는다 이런 또 선입견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품질 파트에 굉장히 많이 쏠려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품질과 생산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일자리가 많을까? 당연히 생산 쪽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실 때 나와 경쟁하는 친구들이 어느 부분에 많이 몰릴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채용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들어볼까요? 제가 학사 과정을 공부함에 있어서 많은 분야를 다루기는 하지만 되게 지식이 얇게 이제 저한테 다가와서 과연 학사 과정만을 마치고도 제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아니라 내가 석사를 마치고 나중에 취업시장에 돌아왔을 때 내가 맡게 되는 이 연구 분야,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분야가 얼마나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연구실 생활 자체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 공부, 이 학업 분야가 나와 맞아야 돼요. 그게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석사라면 취업이 더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좀 기술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교수님의 성향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좀 기업 과제를 많이 하거나 또 그다음에 랩에 있는 연구원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고려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이런 3가지 고려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취업이 안 됐으니까 어딘가에 적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학교 타이틀을 올려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 3가지가 흔들리고 나중에 더 어려워져요. 요건 좀 심도 깊게 고민을 다들 각자 상황에 맞춰서 의사결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볼까요? 상국이 형. 네, 우리 풀무원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나요?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좀 소소한 웃음거리를 좋아하는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기 힘든 이런 현실에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감동도 조금 있고 또 제가 또 강호동, 이경규 두 MC의 그런 재치를 또 좋아하기도 해서 네, 즐겨보는 편입니다. 풀무원에 대한 자신의 평소 생각은 어떻습니까? 풀무원 하면 세련됐다, 바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르다는 뭐 CM송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련됐다는 제가 그 풀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치관을 예전에 봉사활동으로 아이들과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김치를 멋있게 이렇게 정렬해놓고 알려주는 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 음식도 이렇게 세련되게 홍보할 수 있구나를 느꼈었습니다. 네. 풀무원에 저희 음식이 되게 많은데 네. 그중에 이제 본인이 딱 한 제품을 이제 골라서 좀 진짜 제대로 소개를 한다면 외국인이나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풀무원 제품 중에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임 리얼이란 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뭐 간식 하나 먹을 때도 좀 건강하고 먹거나 좀 칼로리가 낮은 걸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고르는 주스들이 사실은 뭐 나쁜 향이 들어있다거나 오히려 더 식품 첨가물이 많은 그런 제품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아임 리얼 같은 경우는 생채소, 생과일을 이렇게 착즙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믿고 건강하게 간식으로 쉽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이번에 입사를 하면 네. 언제까지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된다면 50살 넘어서까지 하고 싶은데 풀무원
풀무원 자체도 복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여성들한테. 그렇게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면 저도 오래오래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첫 방송이고 면접하는데 내용들이나 톤이나 이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풀무원 입장에서도 관찰을 해봐야 될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녁 식사라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현대인들이 많이 좀 찾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간편 식사제 그러니까 HMR 시장을 이야기했지만 점점점 이런 시류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은 현대인의 외로움 또 1인 가구들의 어떤 그런 숨어있는 니즈를 긁어줄 수 있는 프로모션 기법들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프로치를 그쪽으로 했었으면 지금 답변도 좋았지만 더 좋은 답변이 됐었을 것 같고요. 리얼도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다른 가격 제품들보다 가격대가 제법 높은데 여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상품이더라고요. 오히려 이 회사의 캐시카우라고 하면 저는 콩나물이 우선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우리가 조리할 수 있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자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제품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면 또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까 언제까지 일하고 싶냐 이걸 여성분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언제까지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출산, 육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사실은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아까 풀어나가갈 때 우리 회사의 복지나 뭐 혜택 이쪽으로 만약에 내비치게 되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선배들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고 이렇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또 얼마나 확고한 프로의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이 부분을 헤쳐나갈 것이다. 그런 각오와 나의 내구성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게 복리후생이라든가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재료가 될 거다. 그거는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무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혜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제가 이번에 알아보면서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기업, 착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자, 만약에 내가 풀무원에 도전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리를 풀무원으로 바로 걸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리얼 주스 얘기가 나오고 콩나물 얘기가 나오고 두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두부하고 별로 관련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두부 많이 먹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제발 좀 하지 말고 조금 더 2차원적으로 접근을 하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풀무원을 대표하는 상품이 두부와 콩나물이에요. 신성식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성식품은 배송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회사 내부적인 물류 흐름을 아주 빠르게 편안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SCM 관리 능력이 필요하니까 내가 SCM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능력을 그걸 활용해가지고 풀무원에게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 기업에 바로 접근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접근이 아니라 그 기업의 칭찬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2차원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 기업에 가야 되는지 연결고리를 멀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차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자소서 작성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풀무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주변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도 알았고 또 왠지 믿음이 간다는 게 뭔가 풀무원의 공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풀무원에 관심 있는 취준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